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누구의 민주당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대회를 치르느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실무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전당대회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국을 몇 개의 강역으로 묶어서 1박 2일 동안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첫날에는 의결할 사안들에 관한 토론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당원들끼리 화합도 다지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정책 홍보도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웨덴의 알메달리엔 정치 박람회처럼 덴마크의 폴게미대 같은 정치 축제를 만들어 일반 국민도 참여해 소통하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멋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대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입니다. 나아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입니다. 남쪽과 남해에서 태어난 제가 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에서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상상했던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로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남북은 유엔에 동시가입한 다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북한에 강요하는 것은 흡수 통일론을 대놓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런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며 평화가 미래입니다. 민주당의 유사인 평화를 계승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관리하고 평화 정책의 길을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제게는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와 균형 발전입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전체 자산의 36%를 차지하고 상위 10% 부자가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50% 국민 딱 절반이 갖는 순자산 합계는 고작 6%라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부자들의 자산은 계속 불어날 게 뻔합니다. 임대료를 내고 대출을 갚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신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조선시대 소장농 신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로봇과 AI 등으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와 사람, 돈,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와 자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5개가 되는 건역벨 메가시티로 다각체제를 완성하면 대한민국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보장된 세계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 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김두관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수가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인권, 평등,
자유 가치에 공정의 가치가 더해져야 합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사무질이 보장되는 나라,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라, 땀의 대가가 실현되는 나라, 능력이 모자란 사람도 존중받는 나라,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 불공정에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87 체제인 성자독식 재앙적 대통령제와 성자독식 양당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뒷전으로 한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없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다당제를 구현하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에 나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생산적인 정치가 되려면 경쟁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와 아울러 다수결 논리가 다수의 독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들 견해가 옳다고 믿는 다수의 지배는 전제군주 지배만큼 위험하다고 한 19세기의 정치 철학자 토크비르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당제로 전환하고 유권자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을 강화하거나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바꾸고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리당원 선거인단만 해도 122만 명입니다. 그런데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30% 남짓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30% 가본수는 15% 아닙니까? 그 결과 16% 얻으면 당권을 줄 수 있는 게 현재 우리 당원입니다. 이런 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의원 여러분 동의하셨습니까? 누구 동의를 얻었습니까? 오래전의 일이지만 박스떼기 논란이 생각납니다. 현직 대통령 이름이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선거인단의 맹구에 올라 개망신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대선에서 우리 당은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만 내면 권리당원이 됩니다. 당원 연수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당원 연수 등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동원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 수준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엄중한 책임이 있대 따릅니다. 그대 제1야당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가벼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참여입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했습니다. 극과 속이 다르지 않는 신뢰받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이 되는 길 저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오로지 민주당 김두관 여러분과 함께 꼭 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